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하원공화당이 29일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핵심은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인들을 상대로 연방 요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90만 달러를 갈취한 사기범들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성역 도시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하면 감옥에 보내거나 연방 자원금을 끊겠다며 성역 도시 600곳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식 투자 앱 로빈후드가 업계 전반에 걸쳐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고객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들어 국내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2월 국내 20개 도시 기준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 600명을 포함해서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2023-2024 미국의 종교지형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혼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치로 여전히 종교적 동질혼이 일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오는 7월 제27회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과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자 초교파 선교단체로 이번 수련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시행세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금지 항목에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이민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급습 당시 클럽에는 10여 명 이상의 현역 군인들도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불법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로라도의 이민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요원들이 클럽 진입 전 신분을 알렸고 내부에는 약 200명이 있었다며 이 중 최소 114명이 이민자 신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인들을 상대로 연방 요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90만 달러를 갈취한 사기범들이 최근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대배심은 리빈 바톨, 박인규, 유규민을 전신사기 및 전신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까지 와서 사기 행각을 벌인 정말 대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박인규 씨와 유규민 씨는 여행비자로 입국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구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리단 바톨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인도 국적자로 조사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2월 말 체포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협박과 사기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원 요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모자 중
중 한 명은 자신을 연방 요원이라고 밝히고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신원이 도용되었고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자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사기범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시키고 수십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매수하도록 했고 용의자들은 요원을 보내 금괴를 수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성역 도시들이 이민자 단속을 방해하면 감옥에 보내고 연방 자금을 끊겠다면서 성역 도시 600곳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피난처 성역으로 13개 주와 200여 개 도시들을 포함해서 모두 600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인들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시카고와 워싱턴 DC,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등 대도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성역 도시들과의 전쟁을 위해 새로운 트럼프 행정명령은 첫째,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에게 미 전역에 있는 피난처 성역 도시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리스트를 공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역관리들을 체포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셋째, 로컬 정부에 대해서는 치안, 교육, 교통 등과 관련된 연방지원금을 보류하거나 대폭 삭감 또는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넷째는 각 지역에서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저렴한 거주민 학비 등을 적용해주는 주 법률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폐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로빈후드가 업계 전반에 걸쳐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객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로빈후드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로빈후드는 이용자들에게 계정 원격 접속을 수락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보내지 말 것을 전했는데요.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에 로빈후드 전화번호를 검색하지 말고 로빈후드 앱 또는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문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이 29일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핵심은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인당 상한제는 연방정부가 각 수혜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확대한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한도를 넘는 추가 지출은 주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연방 지원율 인하로 현재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층에 대해 연방정부가 90%를 부과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 600명을 포함해서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이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한 러시아 서부 크루크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3월 이후 교전이 감소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 3차 파병은 아직 가시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들어 국내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2월 국내 20개 도시 기준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상승률 4.7%와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한 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8%를 밑돌았습니다. 국내 20개 도시 주택가격은 상승률은 작년 초 7%에 달했다가 작년 9월 이후 4%대에서 등락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해당 기간 7.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시카고는 6.95%, 보스턴은 5.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템파는 집값이 1.46% 떨어져 주요 20개 도시 중 유일하게 연간 기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2023-2024 미국의 종교 지형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기혼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수치로 여전히 종교적 동질혼이 일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개신교인의 81%는 배우자, 역시 개신교인인 반면 10%는 종교와 무관한 배우자와 결혼했고 7%는 카톨릭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특히 몰몬교인의 경우 87%가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여 다른 종교 집단보다 동질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미국인의 26%는 배우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13%는 기독교인과 무교인 커플, 7%는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 간의 결합, 6%는 기타 종교 간의 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이 오는 7월 제27회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은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과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자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수련회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참가하는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천국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소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지 항목에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나 성급 종교 사무부서가 승인한 임시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도 엄격해지면서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 장소만 승인합니다. K-11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맑고 화창하다가 점점 흐려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약간은 쌀쌀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곳곳에 소나기를 동반한 비 소식 예보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5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5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